그러면은 더 이상 만날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개야. 만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개 한 마리 입양해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설TV의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 이 틴 케이스들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 도시락통 같이 생긴 것 같아요. 남자는 애 아니면 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남자들을 폄하하려고 꺼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남자와 아기, 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길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남자들은 참 어휘력이 여자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의 개수가 7,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들의 개수는 2만 개.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자꾸만 자신의 방식으로 남자들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은 참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굉장히 의미 없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아기나 강아지를 의자에 묶어놓고 해리포터 한 권을 읽는 것처럼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화가 났을 때 말이 많아져요. 누군가를 험담할 때 아니면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잔소리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TV나 유튜브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나오시는 오은영 선생님이나 강형욱 훈련사님을 보시면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문제가 있는 어린이나 강아지를 대할 때 미주알고주알 길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침묵과 눈빛으로 가만히 제압을 하고 말은 최대한 짧게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어린이들을 훈육을 할 수가 있고 강아지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교육법의 원리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나 견주분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강아지 앞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길게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어떻겠니? 얼마나 슬프겠니?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아기나 강아지들한테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줄 알고 그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잘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결혼했을 때나 아들을 대할 때 그리고 딸내미들도 조금 어릴 때는 이런 방법들이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서도 많이 보시고 혹시 TV에 동물농장 이런 거 허투루 보지 마시고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체화된 스킬들이 남자를 대할 때 나옵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저는 오프라인 쇼핑을 되게 안 좋아해요. 이렇게 사는 것들 전부 다 온라인 쇼핑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면은 남편은 아줌마들에 뒤섞여가지고 그 쇼핑몰 1층부터 10층부터 전 매장을 다 돌아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벤치나 소파 없나 이렇게 아저씨들에 뒤섞여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하거나 그날 샀는 책을 읽어요. 쇼핑몰에서. 보면은 좀 남편이랑 저는 남녀가 바뀐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워낙 시골 마초 남자 같은 스타일이고 남편은 세련된 도시 여자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남편과 제가 홍콩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홍콩 여행에서 마지막 돌아오는 날에 그러는 거예요. 나 마약 쿠키가 사고 싶어. 그러는 거야 남편이. 그 마약 쿠키 케이스가 아까 보여드린 그 틴 케이스거든요. 그 안에 쿠키가 굉장히 꽉꽉 들어가 있어요. 버터링 같이 생긴 쿠키인데 그런데 그날 오후에 1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9시 반쯤에 그 쿠키 가게 앞에 도착을 했어요. 제니 베이커리였습니다. 10시에 문을 여는데 이미 그 문 앞에 줄이 몇백 미터는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최소 200m 이상은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저희처럼 캐리어 끌고 서 있는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빠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은데? 이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살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도 잘 모르지만은 1시 비행기면은 11시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9시 반인데? 아니야 살 거야. 아니 못 살 것 같은데? 아니 산다고 이러는 거. 그래서 알겠어 하고 기다렸습니다. 저 되게 착해요.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쿠키를 사서 이 케이스들을 이제 캐리어에 꽉꽉 집어넣고 공항에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도착을 하니까 1시 비행기인데 12시가 좀 넘었어. 근데 저가 항공사다 보니까 환불도 안 해주고 타지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평일이었고 남편도 저도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보통 여자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등짝 스매싱 날아가고 잔소리 폭발하고 몇 시간은 충분히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저는 그때부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남편이 그 큰 홍콩 공항을 혼자 뛰어다니면서 표를 구하더라고요.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당장 끊을 수 있는 표가 결국에는 그 대한항공의 그날 밤 비행기. 그것도 12시 지나서 타는 비행기였어요. 밤 12시가 지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면은 아침이고 아침에 저는 머리도 못 감고 아예 씻지도 않고 바로 회사로 직행을 해야 되는 스케줄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제가 그 남편한테 네가 뭘 잘못했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 안 해도 남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군소리 없이 표를 끊어서 나한테 온 거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누군가를 혼낼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 왜 그랬어요? 그 애기들한테도 그래.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럼 아니면 어떻게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왜? 어떻게? 이런 말을 많이 집어넣어서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거든요. 왜 그랬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러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해? 만약에 남편 같은 상황이었어. 오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랬긴? 쿠키를 사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은 당연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지. 왜? 어떻게? 그런 질문형으로 사람 혼내지 마세요. 제가 많이 당해봐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제 공항에 도착한 12시부터 3시까지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남편이 차라리 혼을 내라 싶을 정도로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입 뻥끗 안 떼는 여자가 보면서 저 여자는 뭐지? 저 여자는 왜 말을 안 하지? 왜 화를 안 내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 아니야.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서 정말 저 여자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뇌리에 박힙니다. 이것도 좀 희소성의 원리예요. 보통 여자들이 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 여자를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제 오후 3시에 제 손에 들어온 표를 보면서 귀국하면은 아침이겠네? 씻지도 못하고 회사 가야겠네? 이러니까 남편이 미안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이러니까 알겠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새벽까지 시간 있으니까 다시 소 가서 놀자 이러고 웃는 얼굴로 남편 손 잡고 소로 갔어요. 홍콩 소 진짜 좋아요. 나중에 꼭 가보세요. 제가 한 말이라고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이 한마디 뿐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당연히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자기가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 틴 케이스를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2014년에 홍콩을 갔다 왔는데 이사를 몇 번이나 왔는데 아직까지 이 케이스가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쓸 수 있는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남자한테 이야기하는 5단계 매뉴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잔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남자로 하여금 무섭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짜증나고 듣기 싫고 그냥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나를 무서워해야 내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짜증나고 끝났으면 좋겠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까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것은 그 잔소리로 하여금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내 생각만 해도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몰라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정말 애기가 아니라 다 큰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남편처럼 실수로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습관적으로 반복된 잘못들 이런 거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해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삼진아웃으로 잘못이 3번 누적이 됐을 때는 그냥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이 저의 격언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의 침묵은 똥이지만 여자의 침묵은 금이다.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끄러운 잔소리가 아니라 침묵, 무표정, 무응답. 카톡 씹어, 전화 씹어, 다 씹어버려. 그게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내가 화가 났다. 그럼 그냥 그때부터 입을 다무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침묵으로 일정 시간 이렇게 일관되게 있으면은 남자가 저자세가 됩니다. 완전히 엎드리고 저자세가 돼서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들을게 라는 그 정도까지 갔을 때 네 번째로 간결한 문장으로 정말 정확한 문장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세요. 오더를 내리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지시받는 게 익숙하고 마음이 편한 존재들이에요. 특히 군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체화돼 있고 체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오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딱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한테 지시하고 이러면은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애매하게 누구는 뭐 기념일에 뭐 받았다던데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 듣기 좋으라고 돌려 말하든 비꼬으려고 돌려 말하든 그런 식으로 돌려 말해놓고 나중에 못 알아듣는다고 화내는 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더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오빠 나는 다른 건 다 참는데 전화 안 받는 건 진짜 싫거든? 내가 하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 라고 딱 지시를 내리세요. 그리고 남자가 알겠어 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그 상황을 종료시키세요. 뭐 길게 오빠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내 기분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 길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상사고 내가 여왕이라면은 그런 지시사항을 내렸을 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시하면은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했으면은 그게 당연히 이행될 거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오빠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했고 저는 바로 자 그럼 이제 다시 놀러 가자. 공항에서 다시 홍콩 시내 소호에 놀러 가서 재밌게 놀다 왔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이상 같은 행동으로 여자친구를 열받게 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만날 가치가 없어요. 다 큰 성인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뻔히 아는데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은 그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애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개새끼야. 만나지 마세요. 그런 남자랑 결혼할 바에 차라리 그냥 개 한 마리 입양해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또 오빠는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똑같이 아 그래? 나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고 헤어지자 라고 딱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래 라는 이 게임은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조련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한 번도 버려본 적 없는데 우리 엄마 이런 거 나한테 안 시키는데 이러면은 알겠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원히 음식물 쓰레기를 남편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조련당한 거예요. 남자에게 효과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매뉴얼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잘 숙지를 하셔서 잔소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만만한 여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제 강의가 유익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